통상 수교 거부 정책, 그 다음에 양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박해, 제너럴 시모노, 병인 양요, 오페르토 도굴 사건, 신미 양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죠? 순서입니다. 이건 암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제, 병오, 신. 병제, 병, 글자만 따서 동그라미 치면 될 것 같아요. 병제, 병오, 신. 병인 박해. 박해에 대한 부분 나온 게 병인 양요가 되겠죠. 제너럴 셔머노. 미국 상선 이름. 오페르토 도굴 사건. 신미양요. 미국 애들이, 프랑스 애들이 독일 상인, 우리나라의 통상을 수교할 목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병인 박해 보겠습니다. 병인 박해. 자, 19세기 중에 프랑스 선교사들이 국내에서 선교를 활동했습니다. 천주교 기호세가 확장되었고요. 러시아의 위협을 막고자 프랑스 선교사를 통해 프랑스 교섭을 시도했습니다. 누가? 흥선대원군이. 흥선대원군이 프랑스 선교사들을 통해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고자 하였으나 프랑스 사람들이 포기한 이유는 정치와 종교는 이미 분리됐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프랑스 선교사들이 정치를 개입시킬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 결과 국내 유생들이 천주교 탄압을 주장하게 됐고 또 중국에서도 탄압이 일부가 발생하게 돼요. 그 근거로 인해서 흥선대원군 시기에 천주교가 박해를 받아가는 상황이 되었다. 결과 프랑스 신부들과 남종삼 등 천주교 신자 약 8,000명 정도가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훗날 66년에 병인 양요가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였다. 강화도에 프랑스군들이 들어오게 된 병인 양요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됐다. 제너럴 셔머노 번호, 제너럴 셔머노. 미국 상선 이름이 제너럴 셔머노인데요. 평양의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 통상을 요구합니다. 이때 평양의 관찰사 박 교수가 이걸 거부하게 됩니다. 거부했더니 미국에 대되게 여기는 로저스 제독입니다. 미국 상 로스 제독이 우리 평양에 함포 사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상당수의 피해를 받았고요. 그 결과 우리 평양 시민들이 하공작전을 펼칩니다. 이건 가끔 나오는 것 같아요. 지문에 하공작전. 이 배가요 모래 둔덕에 올라가가지고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하공작전이 별거 없습니다. 물이 빠지자 제너럴 셔머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하공은 우리 보통 이렇게 여기다 천에다 기름 발라서 배에다가 이렇게 던지는 걸 하공작전이라고 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럼 배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하고 뛰쳐나오겠죠? 이때 우리 평양 시민들이 칼로서 찔러서 죽이는 사건, 이걸 제너럴 셔머노 사건 합니다. 이걸 이제 핑계 잡아서 이렇게 1871년에 미국 애들이 다시 또 프랑스가 하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강화도에 침입해 옵니다. 자, 그래서 신미양요에 일으키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배 한번 봐주시죠. 제너럴 셔머노 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주 제독입니다. 로주 제독입니다. 병인양요 갈까요? 여기는 로저스 제독입니다. 병인양요 로저스 제독이 잘못 적었군요. 로저스 제독 어디 신미양요 로저스 제독 병인양요 로즈 제독.
자, 평행양요 갑니다. 프랑스 선교사 처형을 구실로 무력으로 침공해왔습니다. 극동함대 로주, 밑으로 볼까요? 로주 제독이 7척의 군함을 끌고 강화읍을 점령하게 됐습니다. 태영 한성근의 문수산성, 밑줄 긋습니다. 그 다음에 정족산성의 양원수 부대, 밑줄 긋습니다. 자, 그 밑에 지도 한번 봐주세요. 가끔 지도를 기억, 니은, 디은, 디은 아니면 가나다로 해서 위치를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화도를 가보긴 가봤지만 지도상으로 위치를 표기했을 때 지역명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할 겁니다. 자, 보시면 한성근의 한략 제일 위에 보시죠. 물줄기를 타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한성근에 관련된 부분 밑줄 거 보실까요? 한성근의 한략. 문수산성입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그 지도 중간 부분에 좌측으로 가보시면 양원수 있을 겁니다. 정족산성. 거기에 좀 색깔변 좀 칠해주실래요? 가보시면 이렇게 강화도 이렇게 물줄기를 타서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가 정족산성. 여기가 문수산성입니다. 색깔변 좀 칠해주시면 양원수, 정족산성 기억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근, 양원수. 위치 잡으시라고요. 위치. 그 다음에 요 부분 여기 초지진 요것도 잡으셔야 됩니다. 초지진 잡으셔야 됩니다. 입구가 초지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지진 위에 덕진진도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 덕진진, 광성보, 이런 식으로 위치를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자주 가보신 분들도 지도로 나오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가나다라, 기억, 니은, 디은 이렇게 했을 경우에 틀리면 방법이 없어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이미 7급에 한번 기출됐어요.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지를 물어봤다고요. 자, 한성근하고 양원수 부대의 한략으로 인해서 프랑스군을 격퇴. 그런데 아쉬운 게 있죠. 프랑스군들이 예규장각 문화재를 비롯하여 의계를 약탈해 갔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이 이제 예규장각이죠. 가장 대표적인 의계를 약탈해 갔죠. 다행히 우리 이제 프랑스에 유학 갔던 박병선 박사의 한력으로 온양 계약 관계로 인해서 반환받아 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용산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능검에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인가요? 한 2주 됐겠군요. 한 3주? 한능검에 나왔죠. 박병선 박사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우리 공무원 시험에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참고로 예규장각은 어느 시기에 만들었나요? 정조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정조 임금 시기에 강화도에는 예규장각, 그 다음 여기 뭘까요? 궁궐리에는 내규장각입니다. 그래서 둘 다 정조 시기입니다. 이것도 이미 두 개 묶어서 우리 공무원 시험에 이미 기출됐어요. 예규장각이 만들 때 시기의 사실을 오른 거면 정조 업적을 고르라는 겁니다. 규장각 하는 건 뭐죠? 장서를 보관하는 거야. 우리 많은 책들을 보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왕과 신하들이 토론을 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심하면 신하가 왕을 가르치는 경연장이 되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용도로, 즉 학문적 연구, 토론에 관련된 부분들, 장서를 보관하는 것들,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던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오페르토 도굴 사건. 자, 독일 상인들이 우리 문호를 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오페르토 도굴 사건입니다. 볼까요? 독일 상인 오페르토가 2차례가 통상을 요구, 조선이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상인 오페르토는 부장품을 통한 통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프랑스 신부 페론과 미국 젠킨슨의 지원을
차이나오를 타고 가야동에 소지하고 있던 흥선대원군의 생부 남영군의 분묘를 도굴하다 실패했습니다. 남영군 미치고선 남영군 충청도에 있는 대표적인 분묘를 파묘해서 시신을 갖다가 인질로 잡으려고 하는 정책. 유교 국가에서 이건 큰일 날 일이죠. 누군가가 자기 조상의 묘를 파묘했다? 이건 전쟁 아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 결과 서양에 대한 반감과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강화가 되기 시작했다. 다음 페이지. 신미양에 봅니다. 제너럴 쇼모노 사건을 계기로 미국 애들이 또 강화도로 침범해 오게 됐습니다. 자, 보시죠. 노저스 제독은 5척의 군함을 가지고 강화도를 공격해 왔습니다. 결과 미국 콜로라도 호가 강화도의 초지진 봐야 돼, 여기입니다. 초지진과 덕진진, 여기입니다. 입구 쪽입니다. 초지진과 덕진진을 공격해 왔습니다. 어제연 등 조선의 수비대가 어제연 위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광성진과 갑곳에서 이를 격퇴. 아쉽지만 어제연 장군이 묵고 있던 숙소에 꽂아놨던 깃발을 또 수자기라고 합니다. 장군이 묵은 숙소에 꽂는 깃발을 의미하는데요. 수자기가 약탈됐습니다. 수자기가 약탈됐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우리가 그 수자기를 반납받아 왔습니다. 미국은 약탈된 문화재임을 인정되면 그 나라에 반환해 줍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 영국 같은 나라 아직 그게 안 돼 있는데 미국은 우리 수자기를 반환받아 왔습니다. 숫자가 말 그대로 그 당시 어떤 장군의 어떤 이치를 표시하는 깃발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수 조선정부가 예교교섭에 응하지 않자 1871년 5월 미국은 퇴각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승리한 걸로 됩니다. 피해는 우리가 다 입어놓고 미국이 퇴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걸로 됩니다. 신미양요에. 좀 아쉽죠? 네.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은 전국에 척하비를 세워서 통상수교 정책 의지 표명. 척하비 밑줄 긋습니다. 척하비. 하의를 배척하는 비석을 세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손잡지 않겠다 서양 세력과. 서양의 오랑캐에 침범하는데 비전적과 싸우지 않고 하의를 청하는 것은 주화 매국이다. 나라를 팔아먹는 것 같다, 진배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석을 만들었습니다. 이 척하비는요, 병인양요 때 제작, 신미양요 때 설치하게 된다. 전국 주요 도로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왔던 부분입니다. 다 맞으라고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근현대사 보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아직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반반이에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487페이지로 갈까요? 487페이지. 우리나라 개항, 불평등 조약, 항구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박스부터 바로 볼게요. 조일수호 조규 또는 다른 말로 강화도 조약이라고 합니다.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고요. 일본 애들이 강제로 열리게 됐습니다. 볼까요? 첫 번째,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문호 개방이다. 최초의 밑줄 그으면 돼요. 우리가 원치 않죠. 원치 않지만 우리의 힘이 부족하다 보니 열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불평등 조약이다. 가장 문제가 있는 불평등 조약이다. 자, 봐봐. 조약이라고 하는 거 봐봐. 이 단어 자체가 나라와 나라가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것을 조약이라 불러요. 조약이라 불러요. 근데 불평등하다는 겁니다. 조약은 평등한 건데 나라와 나라의 조건이 같아야 불평등하다는 겁니다. 불평등 조약이 됐다. 그 첫 번째가 불평등 조약 이유가 조차지다. 조차지가 설정되었다. 조차지란 우리 조선의 영토 일부를 장기 임대하는 것. 대략 99년 정도를 공짜로 먹는 거야. 아주 예를 들면 우리 아편전쟁의 결과 영국 애들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홍콩을 99년 동안 조차해서 통치했던 시대가 있어요. 99년이 지나고 어떻게 원주인 땅에게 돌려줘야 되겠죠. 그게 그래서 중국이 되는 거예요. 중국이 홍콩을 다시 반환을 받았는데 문제가 쉽지가 않죠. 영국령 자치령이 됐던 홍콩은 민주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중국은 아니잖아요. 반대잖아요. 사회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국가 체제잖아요. 이게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 땅이 됐기 때문에, 우리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됐기 때문에 자기 지배를 받으라고 요구하지. 홍콩 시민들은요. 거부하잖아요. 왜? 여기가 달라졌잖아요. 지금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달라졌잖아요. 여기는 빨갱이 사상 배운 사람들이고, 여기는 어떻게 민주주의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오케이, 우리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수습되어 있거든요. 홍콩 문제가요. 코로나가 잠잠해지거나 이게 어느 정도 깨끗이 정리가 된다면 앞으로 또 수면 위로 또 올라올 겁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인권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면 또 다시 어떻게 돼? 서양의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과 중국이 또 다시 충돌이 또 일어날 수 있겠죠. 복잡해요. 이 중국과 관련된 부분은요. 인도 파키스탄 문제도 복잡하고, 그다음에 베트남 필리핀도 좀 복잡하고, 중국이 확대되니까요. 그 다음에 대만도 복잡하고요. 홍콩도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하고는 아직 좀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또 미국과의 우리 관계가 한미동맹이기 때문에 중국 문제가 발생될 때 보조를 맞춰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을 경우에 되게 어려운 상황에 또 들어갈 수도 있다. 중국 문제 앞으로도 계속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쌓일 것 같습니다. 조차의 설정, 연애 측량의 자유. 측량하겠다는, 우리 연해안을 갖다가 측량하겠다. 이거 뭐죠? 군사하고 해양 자원에 대한 보고들이 비밀이 쭉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군사력과 해양에 보물들이 많잖아요. 빠져나가겠다, 가져가겠다는 것. 치해법권.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죠, 또. 일본인들이 우리 조선에 와가지고 사고를 친 경우에 우리 조선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국의 법을 따르겠다. 치해법권을 요구했습니다. 실은 아까도 잠깐 언급하려다 말았습니다만 1830년대 그 영국 아모스토가 왔을 때 어느 정도 협상이 되긴 됐어요. 통상에 대한 부분이. 근데 영국 애들이 우리에게 요구한 게 치해법권이었어요. 영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상륙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조선의 법을 따르지 않고 진의 법을 따르겠다는 거, 처벌받지 않겠다는 걸 요구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결렬됐었는데요. 일본 애들이 치해법권 정정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걸 수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강화도가 점령당했어요. 강화도 점령당했다고. 특히 초지진이 박살났다고. 지도 다 지워버렸네. 초지진이 박살났다고요. 초지진 앞에 조그만 섬 또 있지. 강화도 앞에 또 뭐 있지?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좀 대답 좀 해줘봐. 여러분 동네잖아. 아씨, 초지진 앞에 섬 뭐지? 바다 또 있잖아. 몰라? 나보다 더 몰라? 네,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있어? 가봤어요? 아, 갑자기 동네 이름 생각 안 나. 아, 미치겠네.
네? 어? 뭐라고? 아니야. 아이씨, 생각이 안 나네.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선생님이라고 생각 안 납니까? 안 날 수 있지, 뭐. 내가 무슨 컴퓨터야? 생각 안 날 수도 있지. 중요한 건 아닌데. 예, 자, 불평등 조약은 일본 애들이 1858년 맺은 영일 조약을 모방해서 영국 애들이 일본에 요구했던 거 우리 똑같이 우리한테 적용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언급했던 항구가 개항됩니다. 부산, 원산, 인천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개항됩니다. 강제로 열렸습니다. 네, 강제로 열렸습니다. 가장 빠른 데가 어디죠? 부산. 몇 년? 원산? 80년? 인천? 83년. 그러면 빼보면 돼. 인천이 개항된 지 몇 년이지? 올해 2021년이지. 개항된 지 몇 년인지 빼보면 되는 거야. 몇이냐 이게? 8, 2, 빌려왔으니까. 요건가요? 맞아요? 맞아요? 틀리면 계산하죠. 선생님 산수가 안 돼, 지금. 미적분하던 사람이 산수하려니까 전혀 안 되네. 네. 항구가 열린 지 뭐, 이렇게 연도를 계산하면 이 정도 우리가 되겠구나 정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요. 청해 종주권을 부인했다. 네,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청나라에 종주권이 부인됐대요. 일본 애들이. 네, 종주권. 반대로 생각하면 주종 읽어보실까요? 주종관계. 주는 누굴까요? 종은 누굴까요? 네, 청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네, 주종관계잖아요. 이걸 인정하지 않았대요. 우리 입장은 되게 고마운 것 같지만 이면에 무슨 뜻이 숨겨져 있나요? 일본 애들이 조선을 마음대로 요리하겠다는 게 숨겨져 있어요. 청을 배제하겠다는 걸로. 부록 보겠습니다. 조일수, 조규, 부록. 부록 볼게요.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유통. 자, 1876년에 개항된 건 어디예요? 부산이에요. 네, 부산에서 처음으로 일본 화폐를 쓰겠답니다. 부산에서 엔화를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개항장에서 거주지역 간행이정을 사방 10리로 하겠다. 10리, 4km죠. 일본이 영업할 수 있는 거리 10km 하겠다. 자, 봐보자. 여기가 부산항이라고 생각해봐, 이렇게. 부산은 이렇게 솥단지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부자를 써서, 솥단지 부자를 써서 부산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자, 이게 항구야, 여기가. 부산 항구라고. 일본 배가 물건을 하역할 거거든. 하역을 했다는 얘기는 물건을 팔러 온 거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에 간행이정, 일본이 영업할 수 있는 거리를 10리로 잡았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리로 쳐봐. 간행이정이. 우리 요즘 거리로 한 사람은 4km가 되겠죠, 이렇게. 오케이? 네. 여기까지는 일본인이 직접 장사하겠다, 영업하겠다는 이 거리예요, 이게. 여기까지는. 처음 들어올 때는 10리였다고. 10리. 그러한 다음에 6년이 지나고 나면은, 6년이 지나고 나면 몇 리로 가나요? 6년 후에는 50리로 가요. 다시 2년 후에는 100리까지 확장돼요. 그럼 뭐야, 그러면? 부산시 전체를 넘어서 오늘날 경상남도 지역까지도 일부가 수용돼요. 그럼 오늘날 부산 경남 지역 일부 지역이 전부 다 일본인들이 직접 영업할 수 있는 영역권 안에 들어갔다는 뜻이죠. 자, 봐봐. 이렇게 얘기할게요. 시험은 또 이런 걸 물어보니까. 자, 일본인과 관련된 뭐 여기까지 일본인 초기에는 영업권이잖아요.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 부산 상인들이 여기는 팔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일본 상인들이잖아요.
초기에는 일본 상인과 부산 상인들이 공전이야. 50년대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일본인들이 독점 상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시험 요소예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 구분해 보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이게 어디에 나왔냐면 우리 수능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 그 서울대학교 가려고 한 애들은 한국사를 필수로 봤어요. 예전에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 아닌 시절에 서울대를 가려고 하는 애들은 근현대에서는 진짜 어렵게 출제해요. 우리 공무원 시험 저리 가라할 정도로 엄청나게 어렵게 최상위 난이도의 문제를 내요. 그때 선생님이 가르쳤던 것 중에 이거 출제해서 야 이거 100% 나올 거야 딱 맞춰줬어요. 제가 얘들한테 끝나는데 고맙지. 아이스크림 하나 사와. 아이스크림 뺏어 먹었어. 이해 갔어? 선생님 때 대치동에서 강의할 때 애들 데리고 서울대 가려고 하는 애들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캐했던 반이 있었는데 이런 게 딱 나왔어. 요게 여러분들에게 시험에 나오면은 어떨 것 같아? 틀릴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최근에 올해 시험 중에 하나 나온 게 예전에 서울대 애들만 보는 시험에 하나 나온 게 이번 금년 시험에 또 나왔어요. 그걸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건 이모군란 얘기할 때 이제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의 무역량에 관련된 부분을 물어봤거든요. 그때 나왔던 걸 꼭 나옵니다 했던 것들이 있는데 6대4 정도로 그래도 일본이 유지하고 있었다 정도 그게 이번에 또 나왔어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출제자가 교수님이 출제하게 되면 교수님이 돌고 돌다 보면 자기 전공 파트 끄집어내서 하나씩 되거든요. 내가 옛날에 한번 낸 적이 있는데 한번 더 내볼까?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제가 볼 때 예전 서울대학교만 가는 애들만 준비한 한국사 시험에 근현대사가 있거든. 이건 최고 난이도예요. 그거 갖다 주면 여러분들은 20문제에서 반타작 못할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도요. 엄청나게 어렵게 나옵니다. 그걸 다 맞춰요. 이 새끼들이. 이 새끼들 그걸 다 맞춘다니까. 그 서울대 가는 새끼들이. 어때요? 여러분도 맞출 수 있어요. 수업 듣고 나온 다음에. 나중에 그것만 전부적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최고 난이도 문제 막 이런 거? 한번 시간 되면 한번 풀어보자. 근데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지도가 더럽게 많이 나와. 지도 만들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 컴퓨터 실력이 그렇게 뛰어난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워. 그 다음에 조일무역 규칙 보겠습니다. 조일무역 규칙 통상장정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연도에 있습니다. 양국의 무제한 유출, 우리 쌀을 무제한으로 수입해 가겠다는 것. 그다음 일본의 수출 상품에 대해 무관세 비추고 쓴다. 무관세. 도둑놈들이죠. 무관세. 무관세를 하게 돼서 무슨 문제가 발생될까요? 우리 상권은 거의 무너진다 봐야죠. 우리 상품들은 거의 일본 애들한테 완패한다고 봐야죠. 일본 정부 소속에서 선박은 무항세 비추고 무항세. 개항의 목적이 항세하고 관세를 받는 거잖아요. 우리 상품과 우리 항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또 자국의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근데 일본의 힘으로 무항세, 무관세를 빼앗아갔습니다. 이게 조일무역 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조일수 조규 속약입니다. 속약. 80년입니다. 자, 이모군란 실패 후에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산, 원산, 인천항에 이정을 50리미 줄고 그죠? 여기 속약이 50리, 그다음 2년 뒤에 100리까지 넓혔다. 이게 우리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런 서울대 기출로 떴던 대부적인 문제점입니다. 서울대를 준비한 친구들을 보는 시험입니다. 그때 당시. 속약에서 문제. 그 다음에 개정된 조율 통상장정이 있죠. 그 속약하고 통상장정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어 이렇게 넣어봐야 돼. 새 책에는 다 집어넣을 건데요. 여기에 하나 들어가게 조미수 통상조약을 넣어줘봐. 조선과 미국이 통상조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그 결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뭐냐면 미국과 우리가 관세를 갖다 10% 미만으로 우리가 그 다음에 그 관세 중에서 일반품이고 사치품 있죠. 뭐 명품들이 있을 거 아니야. 사치품들도 30% 미만으로 맺자고 하는 이 내용이 미국과 맺게 됐어요. 이게 뭐죠? 그러면 우리가 요걸 맺고 난 다음에 다시 일본과 또다시 맺거든요.
결과 우리 미국과 관련된 부분에 학습 효과가 일본과 그 다음 맺은 조약에서 다시 정확하게 반영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개정된 한일 통상장정입니다. 개정된 한일 통상장정 보겠습니다. 수입세 선박 10% 밑줄 그어봐요. 10%. 여기서 삭자 집어넣어야 돼. 이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밑에 있는 관세 수입 10%가 이해가 갈 거야.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이거? 학습 효과라고. 달달달 외우지 말라고. 미국과 먼저 조약을 맺어서 배웠던 내용이 일본에 새롭게 맺은 조일통상 창정 조약에 나온다고. 그 다음에 반공령 시행 시 사전해고 조항으로 1개월 전 통고해달라. 반공령 밑줄 1개월 전 통고. 반공령이란 방어, 디펜스 하겠다. 곡식이 유출되는 걸 우리가 디펜스 하겠다. 이것은 지방의 관찰사가 1개월 전에 일본 공사관에 통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1개월 전에 충분히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바가지 쓴 이유가 뭐냐면 법 해석을 놓고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일본 공사관이나 영사관에 통보하면 되는 걸로 법 조문을 해석했어요. 근데 일본 애들은 인천이면 인천, 부산이면 부산, 원산이면 원산의 항구에서 쌀을 수해서 일본으로 보내는 그 업자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 전달된 데까지 1개월로 본 거야. 이걸 오버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 변상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자가 되다 보니 일본 애들의 농단에 그냥 다 놀아나는 건 법리 해석 자체도 이상하게 우리가 약점을 보이게 되면서 전부 다 우리가 바가지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답니다. 반공령 시행 시 사전해고 조항 1개월 전 통보.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화살표 손해배상. 우리가 손해배상하게 되었다. 살짝 적어놓으시고요. 자, 일본군에 대한 체국 대우 규정이 됐다. 자, 체국 대우 봅니다. 자, 여기 하나 더 적어 추가할게요. 여기 빠진 거 하나 보게요. 자, 미국과 조미 투어성장에서 체해대국 해줬습니다. 체해국 대우를 해줬다. 다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체해국 대우가 들어갑니다. 이게 시험에 나올 때가 됐어, 올해. 금년에 안 나왔으니까 내년쯤에 만약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해국 대우란 우리가 그 당시에 무역의 방법은 주로 바다죠. 바다에서 일어나는 해상 무역과 나라와 나라 간의 무역의 가장 좋은 조건, 베스트 조건을 갖다가 상대국에 적용시켜달라 하는 게 이걸 체해국 대우라고 불러요. 자, 미국이 봐봐요. 우리가 먼저 맺은 조약이 일본이지. 일본과 맺은 조약의 베스트 부분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시켜달라고 요구한 조약이에요. 누가요? 미국이 조미 소통상조약의 최초로 뭘 가져갔어요? 체해국 대우를 가져갔다고. 야, 니네 일본과 맺은 조약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우리 좀 적용시켜줘. 자, 그 다음에 1년 전에 맺었던 것을 일본은 1년 후에 한일 통상장정을 야, 니네 미국과 맺은 거 이거 우리 빠진 게 이거 우리한테 좀 줘봐. 이거 가져갔어요. 자, 체국 대우는 뭐죠? 앞에 나라와 조약이 있어야만 그걸 적용하는 거니까. 일본이 강화조약을 처음 빼앗아갔기 때문에 일본 애들은 뭐가 없는 거야? 앞에 체국 대우라는 게 없는 거야. 자기가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이 처음 가져갔고 그 다음에 통상장정을 수정할 때 다시 일본 애들이 미국과 맺은 부분에 빠진 부분 우리도 줘 이거. 미국에서 가져간 게 체국 대우예요. 기억 잘 할 수 있겠죠? 나올 때가 됐어. 금년쯤에 올해 시험이 거의 다 끝났구나. 내년쯤에나 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으니까 그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됐죠? 네, 조약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다음 조미소 통상조약 보겠습니다. 조미소 통상조약. 금년도 국가직에 그 선후관계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그 조미소 통상조약과 관련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 조미소 통상조약과 이모군란의 선후관계를 물어봤습니다. 같은 연도죠, 지금 82년 그죠? 네, 82년 뭐 4월 말 또는 5월 이렇게 음력 양력 때문에 보통은 4월도 되고 5월도 돼요. 지금 조미소 통상조약이. 네, 구의도 적으시 바랍니다. 6월이 이모군란입니다.
같은 연도 1882년 6월이 이모군란입니다. 4월이나 5월은 조미수호통상조약이 맺어진 연도와 달이고요. 6월 달이 이모군란입니다. 서류관계를 물어봤습니다. 틀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조미수호통상조약 내용 보겠습니다.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도입. 이 수신사는 구체적으로 하면 2차 수신사입니다. 1차는 이게 아니고요. 2차로 갔던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도입. 미국과의 수교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책략의 핵심은 나중에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친하게 지내야 할 나라가 어디냐고 물어본 거야. 미국, 일본, 청이었어요. 대신에 러시아를 견제해야 된다는 내용이 조선 책략의 핵심 내용이에요. 조선 책략 도입, 미국과의 수교를 주장하게 되었다. 청이 조선에 대한 일본의 세력 확대와 러시아 남하 견제를 위해서 조약을 추진했다. 청이 이렇게 추진한 이유는 우리 청이 조선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야. 우리나라 아직 살아있어.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청이 알선한 겁니다. 미국과의 수교를 청이 알선했다. 결과 봅니다. 거중 조정 및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세를 규정하게 되었다. 밑에 별표가 갑니다. 거중 조정이란 제3국가 문제가 생겼을 때 조약 상대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만한 사태를 처리하길 요구합니다. 자, 거중 조정 밑줄 보셨죠? 자, 우리나라 조선과 일본의 상태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지금 상태로 보면 안 좋죠. 우리 일본도 엄청나게 지금 핍박받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45년 망할 때까지 이거 당한다고 계속. 우리가 강점기는 35년이에요. 10년에 시작해서 45년이 끝났으니까. 근데 정작 실시된 건 76년 강화도 조약 때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핍박받고 있어요. 아셨죠? 식민지는 35년이지만 그 전에 이미 엄청난 군사력을 통해서 경제력을 통해서 우리를 짓밟고 있다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었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거중조정이란 나라와 나라가 조약을 맺어서 제3국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침략하거나 우리를 이해를 했을 경우에 그 상대국이 그 반대 국가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는, 프레스를 가하는 걸 우리 거중조정이라고 불러요. 자, 예를 들어볼게. 일본과 우리가 지금 사이가 되게 안 좋지. 일본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프레스를 강하잖아. 힘이 없잖아. 우리가 말할 때 힘이 없을 때 어렸을 때 형님 찾아가. 우리 형 불러올까? 막 이러잖아. 형이 없네? 우리 아빠 불러올 거야. 우리 엄마 불러올 거야. 이렇게 하잖아.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봐. 누가 말다툼이 있었을 때 내가 힘이 약했을 때. 처음에 약하면 어떻게 막 울잖아. 울다가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계속 맞을 것 같잖아. 야, 형 불러올 거야. 우리 형 싸움 잘한다. 이렇게 데려와봐. 막 그러잖아요. 형도 안 통하네? 야, 우리 아빠 데려올 거야. 막 이런다고. 그게 미국이야. 우리가 미국의 힘을 빌려서 일본 손 좀 봐주세요. 너 나쁜 놈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미국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약간 우습게 봤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중조정이란 제3국이 우리를 괴롭힐 때 당사국인 미국이 압력을 가해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거중조정이라는 단어가 조미수호통상조약 안에는 내용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니네들이 그 내용을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야. 영어야. 영어 공부하면서 해석한 거야. 근데 뭘 잘못 해석해? 미국이 이래요. 통상 들어가는 문구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한 20년 전에 그 비밀 문서가 다 풀렸어요. 이 당시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역사학자들이. 그 비밀 문서를 미국에서 다 소문해서 분석해 봤더니 이거였어요. 그 당시 미국 조야에서는 조선은 형편없는 나라고 일본은 돈이 되는 나라였어. 나라와 나라는 이익이 먼저야. 국익이 먼저라고. 조선을 위해서 일본을 억압해서 압박해줘서 이익이 별로 없는 거야. 미국 입장에 봤을 때는. 왜? 이미 무역량이 우리 조선의 수십 배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익이 되는 나라를 없애고 우리 약한 우리나라하고 손을 잡아주겠냐는 거야. 그만큼 우리 국제관계,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냉철하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와 나라 간의 국익이 먼저라는 거거든. 우리도 그렇죠. 지금 우리도 선진국의 반대를 들었으면 어떡해요? 나라와 나라 간에 어떡해요? 도와줄 수 있는 나라도 있겠지만 국익을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나라가 손을 잡는 거지. 아무리
같은 연맹을 맺었다 손 치더라도. 특히 국제관계에서 냉정함, 비정함을 갖다가 다시 한번 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이기도 해요. 거중 조정이라는 부분이 힘없는 약소국가의 피해이기도 해요. 약속은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두 번째, 영사재판권과 최혜국대회의 내용을 담았다. 최혜국대회는 설명드렸죠. 최초입니다. 미국이 최혜국대회였고요. 영사재판권은 뭐냐면 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올 거거든. 그들이 우리나라에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우리가 재판권이 없어요. 미국을 국내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영사재판권. 일종의 치해법권이라고 불러요. 영사재판권, 같은 말로 치해법권. 지금 치해법권, 21세기 치해법권은 각국 나라별로 다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대통령하고 외교관이에요. 현재 21세기는 치해법권 인정되는 사람은 대통령과 예고관이 외국이나 정치활동 도중에 사건, 사고가 터졌을 경우에 혜택을 받는 겁니다. 보빙사 파견 별표 갑니다. 보빙사. 자, 보빙을 밑줄 그어봐. 보빙을 밑줄 그고 영어로 살짝 적어봐. 우리말로 하면 땡큐야. 자, 왜 땡큐일까? 초미소 통상조약을 맺어서 고맙습니다. 이게 보빙이라는 뜻이라고. 자, 선우관계를 물어볼 거야. 보빙사 파견은 미국과 초미소 통상조약을 맺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물어본다면 맺고 난 이후겠죠. 아, 고맙습니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보빙사 가는 거예요. 얘기 맺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보빙사가 파견됐죠. 그래서 미국의 문물을 직접 보고 듣고 오죠. 그 결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다녀온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우정국이 처음 개국되기 시작하죠. 물론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사건이 터져나오긴 하죠.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사건이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공사의 교황. 87년 박정향이 공사로 파견되었고 미국은 투투 초대 공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는 우리 고정임금께서 박정향을 워싱턴 외교가에다가 2층짜리 건물을 직접 매입을 해서 박정향을 공사를 파견됐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는 나라가. 나중에 비밀연서가 풀렸는데 이유는 딱 나왔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서양의 여러 나라들의 힘을 빌려서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국력을 좀 회복해보면 어떨까 이런 취지로 건물까지 매입했다는 겁니다. 이 건물이 웃기는 게 우리가 일제강점기 나라를 빼앗기죠. 그리고 일본 애들이 이 워싱턴에 외교가에 있는 이 건물을 갖다가 1원에 매입해 갑니다. 1원에 공짜로 뺏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1원에 빼앗아 간 거야. 그리고 한참 뒤에 돌고 돌아서 미국인 누가가 소유하고 있었던 그 건물을 우리 이명박 정권 시기에 그 건물을 다시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는 이때 시설을 그대로 똑같이 복원시켜서 우리 한국인들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여행지로 또는 또 기념을 하기 위해서 우리 건물을 매입해서 잘 보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딱 마음에 든 게 하나 그거밖에 없어. 그 다음에요. 일용품의 수출입에 관세 정주는 종가세 10%를 초과하지 않으며 사치품은 30%죠. 10%, 30%. 이걸 그대로 적용받아서 우리가 일본과 똑같이 적용했다. 통상장정조약에서. 그 다음에 체결 과정에서 청이 주도한 조선에 대한 종주권 또는 속방조회 밑줄 그어봐. 속방조회. 속방조회는 미국이 10%에서 거부되었다. 속방조회 또는 속방조회 종주권 밑줄 그었죠? 네. 미국이 거부했다. 속방조회 볼까요? 우리 청과 조선이 청이 종주권 주인이고 우리 총이 돼 있다고. 자, 그러면 속방조회를 미국이 거부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청나라 애들이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미국한테. 자, 미국 니네들이 우리 조선에게 어떤 얘기를 하려 치면 직접 다이렉트로 하지 말라고. 우리 청나라에 미리서 얘기해. 그럼 우리가 조선에 통보할 테니까 중에 내가 허가권을 가져갈 테니까 우리한테 먼저 얘기해줘. 그럼 우리가 조선한테 얘기할게. 그리고 그게 오케이 하면 니네들 그 정책을 펼쳐도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의 슈펠트가 어떻게 했을까요?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나는 미국과 조선이 만든 직접 내가 얘기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뭐가 된 거야? 뭐가 떡된 거지? 어? 아니 가능하잖아 이거 봐봐봐. 청나라 애들이 미국한테 밀어서 얘기한다. 소방조율 얘기한다니까. 자, 미국 니네들이 조선을 갖다 어떤 정책을 펼치고 무슨 얘기하려 치면 우리 청나라를 거쳐가라고. 그럼 우리 청나라가 조선한테 얘기할 테니까. 왜? 여기는 우리 속국이니까. 미국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미국이 어떻게 했다고. 거부했다고. 조미소 통상작이 거부된 게 아니라 청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일 없어 임마 자식들 됐어. 내가 직접 조선한테 얘기할 거야. 다이렉트로 할 거야. 미국 애들이. 누가 우습게 됐다고? 청이. 이걸 속방조여라고 불러요. 속방조여. 즉 종주권을 어떻게 했다? 미국이 청에 대해서 부인했다는 뜻이에요. 청나라는 우리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미국이 거부했다고. 됐어. 우리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꼭 같지 않나? 여러분들 성격과? 엄마가 이거 막 요구하잖아. 야, 이거 이렇게 해. 엄마, 됐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다 컸어, 나. 이렇게 얘기하잖아. 꼭 같아. 네, 꼭 같아. 여러분 엄마는 미국을 생각하면 돼. 왜? 엄마에게 나는 이제 종주권이 끝났어. 주종관계 아니야. 나 개인 힘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조약책 일간 하나로 외우면 돼요. 미영독노푸예요. 미영독노푸 이런 순서대로 우리나라가 각국 나라와 조약을 맺었어요. 프랑스가 제일 꼴찌로 갔어요. 제일 먼저 요구했던 나라가 꼴찌로 됐어요. 네, 꼴찌가 된 이유는 뭐냐? 치해복권 때문에. 네, 미영독노 이거 한 8년 전이겠다 이제. 8년 전 기출문제 한번 나왔어요. 미영독노 예국과의 수교가 맺은 순서를 바른 것을 고르세요. 글자 맞아서 암기만 하면 간단히 끝날 수 있어요. 오늘 뭐처럼 암기상이 한 2개 나온 것 같다. 그죠? 앞에 뭐 하나 나왔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병제, 병오, 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미영독노푸 2개 정도만 오늘 암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쉬어갈까요? 민족운동 전개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겠습니다.